내년 SSG 어느 정도나 할 것 같아요? 대단히 예측하시죠. 네. 아 싫어요. 네. 아뭐 벌써 예측을 해요. 네. 기대해봐도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년 5강은 충분히 들어갈 수 5강 있다. 안에. 아 그러면은 네. 그럼 올해 5강 5위 팀 중에 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저도 살아야죠. 기아 5강 안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요. 네, 삼성도 있고 네. LG도 5강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KT, 저는 두산. KT가 5강 안에 들어갈 팀이다. 마지막 두산 정도가 조금 애매하죠. 두산이네. 네. 두산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두산 찍으셨죠. 저는 KT요. 사실 삼성도 불안불안하다? 삼성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 성적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포모 징크스라고 해야 되냐? 2년차 징크스.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요거는 따로 쇼츠를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쇼츠를 만들어서 영구 박제하도록 하죠. 진짜 삼성 팬들 얼마나 사과를 했는데. 두 번째 이슈, 드디어 이제 계약서에 사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노경은 선수가 본 소속팀인 SSG에 잔류하기로 결정이 났지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20억대 중반, 25억에 2+1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옵션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그러니까 총액 규모는 25억에 딱 맞춰놓고 있었어요. 여기는 양측이 모두 합의. 네. 25억을 넘기지는 말자. 그리고 양측 이제 그 노경은 선수 측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30억짜리는 아니지 않냐. 객관적인 인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2+1에 25억이 맥스다라는 점은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하느냐에 놓고 협상이 계속 지루하게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선수가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이 옵션 9억은 노경은 선수가 최근 3년간 활약을 평균을 봤을 때 네. 여기서 60-70%만 해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쉽게 예를 들어서 경기수, 그러니까 네. 이닝, 네. 다승, 뭐 승리, 홀드 요 정도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홀드 15개, 그 다음에 등판 뭐 50이닝. 그러니까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합의가 좀 됐다고. 근데 반대로 하더라고요. 또 이제 노경은 선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이를 생각하면 또 SSG 구단 입장에서도 수긍이 가능한 조건인 것 같기도 하고요. 50-60%라는 게 기존 네, 활약에. 그래서 옵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연간 옵션보다도 플러스 1년이 성립되는 그 옵션이 중요할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인지 진짜 아까 얘기한 60-70%의 조건인지 지금 60-70%의 조건은 연간 옵션이 아마 그럴 것 같고 거죠. 플러스 1년이 성립하는 거는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건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게 이제 구단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네. 이런 식으로. 네. 야, 요거 한번 파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요거 네. 한번 파봐야 되겠네요. 결국 근데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맺을 거라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네요. 결국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경은 선수가 또 빠진다면 SSG 진짜 불펜의 공백이 상당하거든요. 사실 홀드왕을 찾아야 했던 불펜 투수가 빠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공백인데, 그리고 이제 그 SSG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에이징 커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노경은 선수가 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이 좀 절실함, 진정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제 모범이 되는 선수래요. 이 선수가 뭐 어떤 선수를 끌고 야 가서 훈련을, 이건 아닌데 자기 거, 자기 루틴 이런 거는 진짜 후배들이 보고 귀감을 살 수 있는. 그 삼촌 같은 아저씨가 계속 와서 운동하고 있으면 그렇죠. 후배들 자극받죠. 조병훈 선수하고 노경은 선수 근 20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심지어 잘해. 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앞으로 20년 더 해먹어야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선배처럼 하면은 나도 몸 관리 잘할 수 있고 저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 바로 그냥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게 이번에 최종 선수 계약을 하고 노경은 선수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베테랑 중심 축을 투타에 하나 박아놓고, 물론 선발투수 김강현이 있지만 뭐 김강현까지 포함해서 이 세 명을 앞으로 이제 계속 이 2-3년은 이 선수들이 중심 축을 잡고 젊은 선수들을 좀 이렇게
쓰는 이런 플랜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거. 다들 나이가 많네요. 2, 3년 갈 수 있을까요? 최고령 구단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진짜.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네. 젊은 야수들 굴비즈가 등장하면서 됐는데 SSG는 지금 뭐 한유섬, 김광영, 최정 뭐 아직도 지금 40을 바라보는 선수, 그러니까. 넘겨는 선수. 주축이 다 나이가 많네. 네. 그게 그러고 이제 보니까.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구단들이 좀 그런 편인데 네. 사실 지금 이번 계약이 이제 연령대가 이제 40,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고 노경훈 선수는 내년 FA가 시작되는 게 41세부터 시작하는데 두 선수 합치면은 이제 135억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사실 FA 시장에 쇼킹했던 하나가 128억이에요. 네. 이거보다 좀 많거든요. 네. 뭐 7억 많은데 연령대가 높고 물론 클래스는 다르죠. 네. 뭐 최정이나 노경호는 뭐 타이틀도고 이제 그만한 급의 선수지만 이게 어디가 더 쇼킹한가 놀라운가 사실. 나였으면 그렇게 안 줬다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괜히 괜히 이간질 쓰지 마세요. 단장님은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셀러캡 상한선 올라간 그 수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기 좀 어렵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선수들한테 셀러캡 상한선이 임박하면은 우리가 셀러캡 상한선이 높아갖고 우리가 많이 못 준다. 그러면 선수들이 좀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간 23억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네, 저도 구단에 이제 셀러캡 임박하기 직전에 이제 그 단장을 하면서 선수라고 계약할 때 셀러캡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 수가 없다. 선수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 23억 인상 자체는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게 돼버린 거죠. 네. 일단은 그래도 내년 살림은 또 이제 솔찬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관건은 이제 노경훈 선수가 3년 꽉 채워서 활약을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점 정도가 되겠죠. 또 SSG는 에레디아하고도 재계약했네요. 그렇습니다. 에레디아 선수 이제 160만 달러죠. 계약을 했고 사실 이 계약이 좀 느려졌던 이유가 에레디아 선수의 에이전시가 이 빅리그에 메이저리그에 좀 대형 선수를 두세 명 데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더 우선 신경 쓰잖아요, 사실. 네. 몸값이나 이런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거기에다가 에레디아 선수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개인 휴가를. 그러면서 연락을 좀 못했다. 근데 긍정적인 신호는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 계약을 잔류를 하겠다.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사실 타리그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었고 휴가가 끝나자마자 계약을 했다.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SSG는 내년 외국인 전력이 상당히 괜찮게 됐습니다. 드류 앤더슨 선수, 그다음 미치 화이트 선수, 여기에 이제 에레디아 선수. 일단 앤더슨 선수, 에레디아 선수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리그에서 최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미치 화이트 선수가 과연 빅리그에서 최근 3-4시즌을 모두 10경기 이상 등판한 이 현역 빅리거라는 네. 점에서 그 모습마저 보여주면 상당히 SSG 외인 구성은 리그 내에서도 저는 최상급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SG가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 박찬호 닮은 거. 그 찬호 형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와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또 이러면서 부담 마케팅 거기에다 한국계 뭐 이런 거를 좀 마케팅 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인 될 수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박찬호보다는 조진호로 더 닮은 것 같던데. 비슷하잖아요, 다. 네, 근데 호랑이상. 더 닮은 것 같아. 조진호. 딱 보고 조진호 선수가 SK 있었잖아요. 있어갖고 되게 닮았더라고요. 셋이 한번 사진 찍으면 되겠네요. 네, 좀 비슷해요. 네. 네. 진짜 저 사진 보면 진짜. 조진호 같잖아요. 좀 보면. 진짜 그 얼굴 그 상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이 투수상. 박찬호, 조진호, 미치 화이트. 약간 아랍 왕자님 왕자님 같기도 네. 하고.
근데 확실히 기량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뭐 선발 중간 다 되고 있으니까 특히 선발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 SSG 어느 정도나 할 것 같아요? 대장님 예측하시죠. 네. 아 싫어요. 아뭐 벌써 예측을 해요.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까지만 보면은 내년은 일단 뭐 기대해봐도 좋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서진영 선수가 올해보단 잘할 거고요. 조병현 선수가 마무리로서 일단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노경훈 선수 잔류를 하고 다만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좀 걱정이 돼요. 김광현 선수가 저는 키라고 봐요. 김광현 선수가 이제 88년생이잖아요. 네. 확실히 좀 계속 해마다 좀 꺾이는 모습인데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 그러니까 3선발로서 중심을 잡아주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김민 선수도 선발로 일단 쓴다면 김민 선수도 충분한 기회. 다만 이 야구장이 좀 너무 작아서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몇 등 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틀리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하면 저는 내년 5강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5강 안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S. 5강. 근데 그래도 겨우 5강이야? 그러면은 5위를 한다고 5위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5강 5위 팀 중에 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저는 계산 그렇게 하거든요. 네. 5위 중에 누가 떨어져야 돼요.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하세요? 아니 저도 살아야죠. 아니 사실 지금 올해 5위 중에서 떨어지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올라갈 팀이 그런 의미로 제가 볼 때는 한화 같은 경우는 네. 5위도 못하면 큰일이죠. 그렇죠. 사실 하나는 한국 시리즈 가야 돼요. 한국 시리즈는 무리고. 왜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 대전 분들 네. 무십시오. 네, 무리랍니다. 자, 무십시오. 저는 한화는 그 4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5위 와이드 카드 정도 이상은 가야지 이 투자의 그 의미가 생기죠. 그렇죠. 결실을 맺은 거라고 보고. 그럼 누가 떨어지냐 이거죠. 단장님 먼저 하시죠.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뭐래요? 누가 더 5위 중에 떨어질 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올해 5강 못 간 팀들 중에서 올라가는 거를 섣불리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거죠. 없어요. 기아 5강 안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요? 네, 삼성도 있고 LG도 5강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T 저는 두산. KT가 그 오원석 트레이드 효과가 그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즌 중에. 그래서 5강 안에 들어갈 팀이다. 마지막 두산 정도가 조금 애매하죠. 두산이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치면 두산 정도인데 올라갈 수 있는 팀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야 돼 팀. 그러니까 머스트헤브 아이템 같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SSG가 메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두산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두산 찍으셨어요. 저도 한 팀만. 저는 KT요. 내려올 것 같아요. KT가 확실히 이제 주전급들 나이가 이제 막 장성호 그다음 배정대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 외국인 선수 구성이 쿠에바스 로하스 그다음 벤자민 대신 새 외국인이 교체되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뽑으면 올해 성적을 유지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이 바뀐다는 이 그거 하나 있고 물론 이제 뭐 효과도 있죠. 뭐 소영준 선수 합류하고 선발진 구성은 여전히 뭐 경쟁력이 있는데 야수진이나 이쪽 주전 이 야수 쪽 뎁스가 좀 확실히 나이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내려오면 KT. 사실 삼성도 불안불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 성적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용훈 선수 29개. 내년에도 최소 25개 이상을 쳐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소포모 징크스라고 해야 되냐? 그 2년차 징크스. 풀타임 2년차 징크스를 했을 때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변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쇼츠를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쇼츠를 만들어서 연구 박제하도록 하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조회수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삼성 팬들 저기 그 악플이 진짜 삼성 팬들 얼마나 사과를 했는데. 근데 사과해도 지금 그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봤을 때. 잘 듣지도 않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연구 박제된 거. 쇼츠 꼭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PD님 네, 쇼츠 너무 하시네. 달아주십시오. 못한답니다, 삼성.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